페이지 44페이지. 오늘 나갈 내용이 뭐냐?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생성, 결국 뭐야? 원소 생성. 맞아? 요거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할 거고요. 펜 안 붙는 받아줘. 누가 안 왔어? 아, 유천이 가져가놨구나. 자, 원소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오늘 정리를 할 거고요. 학교에서 여기는 다 나갔죠. 자, 원소 생성 과정은 일단은 기본 원리는 뭐냐? 현재 지구상에서 발견된 원소들 한 120가지가 있다 그랬죠? 120가지의 원소들이 어쨌든 지구에 있다는 얘기는 빅뱅을 통해서 원소가 만들어져서 어쨌든 지구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지구가 가지고 있는 원소는 언젠가는 우주에서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원소라고 하는 거, 지구상에서 지금 발견된 원소가 약 120가지, 한 100가지 정도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120가지가 되는데 원자 번호를 우리가 부여를 하잖아. 1번서부터 쭉 부여를 했지. 그치? 원소 번호는 어떻게 부여가 된다고 그랬지? 양성자 X야. 그치? 원자 번호 얘 자체가 양성자의 수로 부여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자 번호가 작으면 양성자가 적다, 이런 얘기가 되고, 의미상으로는 또 어떤 의미가 되겠어? 원자 번호가 작다는 얘기는 가벼운 원소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가벼운 원소부터 무거운 원소까지 쭉 지구상에 존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만들어졌을 것이겠죠. 가벼운 원소부터 점점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졌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배울 원소의 생성 과정은 지금까지 지구에서 발견되는 120가지 원소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개념상으로는 가벼운 원소부터 점차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졌을 거라는 게 타당한 논리적 생각이겠지. 어디서 만들어졌어? 이 120가지 원소가 어디서 만들어졌다? 우주에서. 어디서? 별에서. 핵심 오늘 배울 내용은 그거죠. 대부분의 원소는 어디서 만들어졌다? 별에서. 이게 핵심 내용이잖아. 오늘 배울 내용이 이거야. 별에서 만들어졌다. 근데 별에서 대부분이라고 쓰잖아. 대부분. 그치? 대부분은 별에서 만들어졌지만 결과적으로 별에서 만들 수 없는 원소가 있어요. 알아요? 별에서 만들 수 없는 원소가 있어. 뭘까? 수소야. 수소는 빅뱅을 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빅뱅 이후에 기본 입자 쿼크와 전자가 만들어지고, 쿼크들이 1차적으로 결합을 하죠. 업쿼크, 다운 쿼크가 결합해서 뭐가 만들어졌어? UUD가 결합해서 양성자가 만들어졌는데, 그 자체가 뭐였어? 수소 핵이었단 말이야. 수소는 그래서 별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어디서 만들었다? 빅뱅 이후에 우주가 만든 거야. 별에서 만든 거야. 여기서 내가 여기서 별에서 만들어졌다는 뜻은, 오늘 배울 내용에서 별에서 만들어졌다는 뜻은, 별에서는 먼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니 별에서 핵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핵융합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요거를 뜯어보면 이런 얘기야. 핵이 융합돼서 원소가 별 내에서 만들어지는데, 일단은 별에서 만들 수 있는 원소는
기본적으로 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 그러면 가장 기본 핵이 뭐예요? 수소 원자 핵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게 재료로서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부터 뭐가 만들어져? 헬륨, 리튬, 베릴륨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핵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 재료인 수소 원자 핵은 별에서 만들지 못했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알겠죠? 별에서만, 다음 보기 중에서 별에서 만들 수 있는 또는 만들 수 없는 원소는 보기 1, 2, 3, 4, 5번 쭉 나온단 말이야. 수소가 있으면 수소는 별에서 만들지 못해요. 이미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별에서는 어디서부터 만들었다? 헬륨 이후부터 어디까지? 최종적으로 철까지. 철까지. 이게 별에서 만든 거야. 그럼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어디서 만들어지냐? 물론 별과 관련돼 있죠.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어디서 만들어져요? 별이 폭발할 때. 초신성 폭발할 때. 그때 만들어지는 거고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별이 폭발할 때 만들어지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별에서 만들어졌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폭발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따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 내부에서 만들 수 있는 원소는 헬륨소부터 철까지 만든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이렇게 봤을 때 연구를 했을 때 왜 별 내부에서 철까지 만드느냐? 철이 원자 번호가 26번인가 막 그럴 거예요. 그 얘기는 철의 양성자의 개수가 몇 개란 얘기야? 26개란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런데 우리가 원자 핵이라고 하니까 원자라고 하는 구조가 아시다시피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죠. 물론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하나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수소 원자핵입니다. 물론 수소에서도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원자의 구조란 말이야. 근데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이 원자들 쓴 예를 원자 모형으로 잠깐 그린다면 원자에게 양성자가 있어.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중성자, 전기를 띠고 있지 않는 중성자가 있어요. 이런 것들로 원자 핵이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핵은 전기적으로 무슨 성질을 띠고 있어요? 양성이지. 플러스지. 그지? 핵은 전기적으로 플러스 양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뭐가 분포를 하고 있어요? 전자가 분포를 한단 말이에요. 전자가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죠. 이 원자 모형 구조를 보게 되면 다 얘는 플러스의 전하를 띠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의 전하를 띠고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끼리는 힘이 작용을 하죠. 무슨 힘이? 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해서 전자가 붙들려 있는 거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단 양성자와 중성자가 왜 붙어 있어? 이런 생각. 그죠? 또한 원자번호 1번이 아니라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양성자가 하나가 아니라 막 2개, 3개 막 이렇게 쭉 늘어나게 되겠지? 뭐 중성자도 쭉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핵을 구성하고 있는, 핵이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 플라플라플라플라플라 전기적으로 무슨 lực 작용해야 돼요? 청력이 작용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묶여 있어? 이런 고민들이 있단 말이야. 그지?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 해설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과학자들이 생각했을 때 우주를 지배하는 힘이, 기본 힘이 4가지야. 우주 전체를 지배하는 힘은 딱 4종류뿐이 없대. 그 힘이 뭐냐? 뭐 책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자. 우주를 지배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물질부터 지배해야 되겠지. 뭐 우주가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물질부터 지배를 하는 힘이 4가지야. 물질을 지배한다는 얘기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를 지배를 해야 되겠죠? 그 4가지 힘이 뭐냐? 핵력이. 강한 핵력이 있고요. 약한 핵력이 있어요. 2종류의 힘, 핵력에는 2종류의 강한 핵력, 약한 핵력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기력 그리고 중력
모든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힘은 딱 네 종류뿐이 없어.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전자기력, 중력. 이 얘기 왜 하냐? 막 들어보면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좀 전에 질문을 던졌잖아. 핵은 뿔라뿔라 양성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양성자들은 이 전자기력이 매우 강력한 힘이에요. 뿔라뿔라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척력이 작용하죠. 뿔라 마이너끼리는 서로 당기는 인력이 작용하죠. 매우 강력한 힘이야. 어마어마하게 강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자끼리 붙어 있어. 말이 안 되잖아. 붙어 있게 하는 힘이 있다는 얘기야. 그게 누구야? 이거야. 핵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핵에 작용하는 힘이란 뜻이고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만 작용하는 힘이야.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되면 핵력이라고 하는 힘은 매우 약해지게 돼. 이 네 종류의 힘 중에서 제일 센 힘이 얘야. 강한 핵력. 그 강한 핵력에 의해서 양성자들이 뭐하고 있다? 결합되어 있는 거야. 물론 중성자와 양성자를 결합시키는 힘도 강한 핵력이야. 강한 핵력은 전기력이 아니에요. 핵을 구성하고 있는, 강한 핵력은 말 그대로 핵을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끼리 또는 중성자끼리 또는 양성자, 중성자를 묶어주는 힘을 강한 핵력이라고 얘기해. 매우 강력해. 거기에 못지않게 강력한 힘이 뭐야? 전자기력이야. 아시겠어요? 이 얘기 왜 하냐면 철의 원자 번호가 26번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철은 그러면 양성자가 26개가 있다는 뜻이 되겠지. 아무리 강한 핵력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양성자의 개수가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 양성자를 묶어주는 강한 핵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플러스끼리 반발하는 전자기력이 점점 어떻게 돼? 세지게 된단 말이야. 뿔라가 많아지게 되면. 그러면 양성자의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핵 자체는 점점 안정해져, 불안정해져. 불안정해져. 그 불안정한 걸 상쇄시키기 위해서 중성자의 숫자가 점점 많아져야 돼. 그래서 원자 번호 이제 쭉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게 되면 원자 번호가 20번 정도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게 20번까지는 보통 암기하고 있잖아. 칼륨, 칼슘까지는 암기하고 있는데 보통 20번이 아니라 한 11번만 넘어가더라도 나트륨만 넘어가더라도 양성자의 개수가 11개고 중성자의 개수가 11개가 아니라 12개 이렇게 돼. 보통 그래서 핵 속에 양성자의 개수보다 중성자의 수가 점점 어떻게 돼요? 많아지는 이유는 뭐냐면 양성자가 많아져서 양성자의 이 반발력, 전자기력에 의한 반발력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성자의 개수가 많아져야 돼. 그래서 강한 핵력이 작용해서 얘네들을 묶어줘야 된단 말이야. 뭔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조사를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 번호라든가 양성자끼리의 힘, 강한 핵력의 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그나마 가장 안정적인 원소가 누구다? 철이다. 철이 핵으로 따졌을 때, 원자들의 핵으로 따졌을 때 가장 뭐한 놈이야? 안정한 원소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철에 비해서 원자 번호가 낮은 애들과 철에 비해서 원자 번호가 큰 애들을 보자면 철을 기준으로 원자 번호가 낮은 애들은 안정해지기 위해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철이 되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어떻게 될까? 불안정해져요. 그러면 얘네들은 핵 분열을 통해서 철이 되려고 한다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철을 기준으로 철보다 원자 번호 작은 애들은 어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느냐, 핵 분열 반응이 일어나느냐를 물어본다면 철보다 원자 번호가 작은 애들은 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철이 되려고 그럴 거고요. 철보다 원자 번호가 큰 애들은 핵 분열을 통해서 철이 되려고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라늄 같은 경우 있잖아. 우라늄. 우리가 우라늄 핵폭탄 만들 때 우라늄을 사용하잖아. 또는 원자력 발전소 그 재료로 우라늄을 사용하는데 우라늄의 원자 번호가 92번인가 그래요. 근데 그 우라늄은 그러니까 철보다 훨씬 더 양성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원소란 얘기지. 물론 걔는 어디서 탄생을 해요? 별 내부에서 탄생하는 게 아니겠죠. 초신성 폭발할 때 만들어지긴 했지만
불안정해요. 원자 자체가. 그래서 끊임없이 스스로 뭘 해? 핵 분열을 해. 자연적으로. 그걸 자연 방사성 원소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우라늄은 핵 분열을 통해서 점점 최종적으로는 뭐가 되려고 그런다는 뜻이야? 처리되려고 그런다는 뜻이야. 아시겠죠?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오늘 수업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내용은 44페이지 별의 탄생과 별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자. 별의 탄생과 진화. 별이 탄생했고 그 별이 진화하다가 최종적으로는 별이 뭐가 돼? 소멸을 겪게 되겠죠. 이 일련의 과정. 전체적인 흐름은 일단 빅뱅을 했어. 우주에는 지금 뭐가 많은 상태야? 수소와 헬륨이 많은 상태야. 3대 1의 질량비로 가득 찬 상태야. 그 상태에서 이 수소와 헬륨이 우주 공간에 고르게 아주 균등하게 분포를 한 수도 있겠지만 매우 미세한 차이로 어느 특정 부위는 수소 헬륨이 좀 많이 몰려있고 어느 부위는 좀 듬성듬성하게 있는 불균등하게 존재하는 상황이 벌어졌겠죠. 그 상황에서 수소 헬륨이 좀 모여 있는 곳에서 무슨 일이 이제 벌어져? 거기서 이제 최초의 별이 탄생하기 시작해.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우주 공간에 수소 헬륨과 같이 물질이 있는 걸 그냥 성운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좀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그걸 성운이라고 하는데 별의 탄생은 어디서 시작한다? 성운에서 시작해. 그러니까 수소와 헬륨이 수소 헬륨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뭐한 곳에서? 밀도가 큰 곳에서 먼력이 좀 우세하게 작용하기 시작해. 중력이 우세하게 작용해. 그러면서 뭉치기 시작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밀도가 큰 곳을 뭐라고 그런다? 성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별의 재료란 뜻이에요. 성운의 중력 수축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 중심부로 모이는 걸 중력 수축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력 수축에 의해서 점점 더 밀도가 점점 커져.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뭐 하게 돼?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중력 수축에 의해서 중심부의 온도는 점점 높아져서 빛을 내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별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원시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중심부에서 이제 질적 변화가 일어나. 그냥 빛이 아니라 중심부의 온도가 계속 높아지다 보면 중심부의 온도가 몇 도까지 높아져? 1000만 켈빈까지. 1000만 도.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중심부에서 이제 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 핵융합 반응이 벌어지기 시작해. 빛내는 것, 원시별은 빛을 내지만 이때 빛내는 온도는요, 약 1000켈빈. 1000도란 뜻이에요, 1000도. 알겠죠? 1000도 정도에서 빛을 내기 시작하는데 아직은 별이 아니야. 근데 빛을 내니까 원시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실제 별은 어디서부터예요? 중심부의 온도가 이제 몇 도까지 올라가면 1000만 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중심부에서 뭔 일이 벌어져? 수소 핵 융합 반응이 벌어지게 됩니다. 몇 도의 온도에서 시작한다고요? 다시 1000만 켈빈. 그래서 비로소 질적 반응이 벌어지면서 핵 융합 반응. 누구의 핵융합? 수소의 핵융합. 그러면 수소 핵이 융합되면 무슨 핵을 만들 수 있어? 헬륨 핵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별 내부에서는 헬륨부터 만듭니다. 원래 수소는 우주에 있었던 거고. 물론 헬륨은 그때 처음 만들어졌나요? 아니, 우주에 헬륨도 있었어. 있었지만 수소가 헬륨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과정,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수소가 화살표 헬륨으로 변하는 이 과정을 갖는 별을요, 주계열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주계열성. 전체적인 흐름만 먼저 살펴볼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중심부의 온도는 점점 어떻게 되는지 높아지겠지. 높아지면 높아지고 중심부에 있던 수소는 점점 고갈되겠지. 뭘로 바뀌고 있으니까? 헬륨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그래서 중심부는 점점 핵융합할 수 있는 재료가 소진돼.
헬륨으로 다 바뀌어 있어. 근데 중심부 용도는 계속 높아졌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 수소는 이제 없어졌어. 중심부에서. 물론 수소는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 껍데기 부분에는 수소가 있어요. 별의 이제 껍데기 부분 아직 수소가 남아있고 중심부에는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어 있단 말이야. 근데 온도가 중심부의 온도가 한 1억 도까지 높아져.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 또다시 질적 변화를 일으켜. 헬륨핵이 뭐해? 융합을 하기 시작해. 그걸 헬륨 핵융합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헬륨핵이 융합을 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져? 헬륨보다 이제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겠지. 차례대로. 리튬, 뭐 베릴륨 쭉쭉쭉쭉 만들어져. 그러면서 탄소, 산소 이런 것까지 만들어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뭐 헬륨 핵융합 반응이 그 다음부터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헬륨 핵 융합 반응 시작. 이때 온도는 뭐 통상 1억 켈빈 이상이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온도는 얘만 일단은 알아두시면 돼요. 수소핵융합 반응은 1000만 켈빈에서 시작된다. 원시별은 1000켈빈인데 이때는 별이라고 원시별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실제 별은 아니다. 별은 언제부터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부터 우리는 별이라고 명칭을 붙여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다음부터가 별이야. 그리고 헬륨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면 헬륨이 뭘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야. 점점 무거운 원소인 뭐 리튬 이후부터 쭉 만들어지겠지. 그러면서 탄소도 바뀌고 산소까지 이렇게 쭉 만들어져.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 과정이 됐을 때, 이 상황이 됐을 때 헬륨 핵융합 반응이 시작할 때는 주계열성이라고 하지 않나요? 이때는 주계열성이 아니야. 주계열성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을 때만 주계열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때는 중심부의 온도는 꽤 높아졌겠지. 그지? 그리고 중심부의 온도만 높아진 게 아니라 별 전체 온도가 높아졌겠죠. 그래서 이 바깥쪽, 별 바깥쪽 아직 수소가 좀 남아있었다 그랬잖아. 얘가 재가열되면서 바깥쪽에서도 다시 한번 뭐가 일어나기 시작해. 수소 핵융합 반응이 또 일어나면서 또 헬륨으로 막 바뀌고 그래요. 그러면서 바깥쪽이 팽창을 하기 시작해. 그리고 중심부는 점점 수축을 하기 시작해. 중력 수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과정이 되면 바깥쪽은 팽창을 하고요. 중심부는 쪼그라들고요. 알겠어요? 겉바속촉? 겉은 바삭? 속은 촉촉? 뭐 이런 개념인가? 표리부동? 뭐 이런 개념이 되겠지? 별이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크게 거대하게 커지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때 별은 거성이 된다는 얘기야. 클 거자.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계열성 다음에 별의 단계를 뭐라 그래? 거성이라고 얘기를 해. 이 거성은 운명이 이제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적색 거성과 초거성 단계로 나뉘어지게 돼. 적색 거성이 질량이 좀 모한 별. 원래 탄생할 때부터 질량이 좀 상대적으로 작은 별은 거성이 되더라도 적색 거성이 되고, 질량이 처음부터 큰 별은 무슨 별로? 초거성으로 진화하게 된다는 뜻이야. 무지하게 커지게 돼. 태양 질량이 크다 작다의 뭐 기준 정도는 태양별, 우리가 바로 옆에 있는 태양을 기준으로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별은 질량이 작은 별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태양의 앞으로의 경로가 무슨 과정을 거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적색 거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적색 거성은 여기서 끝나.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은 중심부에서 어떤 원소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이다. 탄소나 산소까지 만들어내고 뭐하게 돼? 적색 거성, 초거성, 적색 거성이든 초거성이든지 간에 거성 다음에 다음 단계는 뭐예요? 폭발이야. 별의 소멸이야. 폭발. 적색 거성이 터져. 초거성도 나중에 터져. 아시겠죠? 그러면서 태양 정도의 별은 중심부에서는 뭐 탄소, 산소까지만 만들 것이고, 이 과정을 우리는 적색 거성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초거성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색 거성이 폭발한 다음과 초거성이 폭발한 다음의 과정은 또 이름이 좀 달라지게 되겠죠? 물론 초거성 단계에 태양보다 질량이 한 5배 이상, 심하게는 뭐 10배 이상 큰 별들은 중심부에서 탄소, 산소까지만 만들지는 않지.
아까 별에서는 최종적으로 뭐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랬지? 철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랬지? 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별이 누구야?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이야. 걔네들이 철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태양 정도의 별은 어디까지만 만든다? 탄소와 산소까지만 만들고 폭발하게 된다 라는 얘기야. 이해되셨죠? 이 과정을 통해서 소멸을 하게 됩니다. 전체 흐름은 그래요. 여기까지 됐니? 이때 우리가 확 체크해야 되는 거, 일단 수소 핵융합 반응 또는 헬륨 핵융합 반응,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자체가 이런 뜻이죠. 작은 핵들이, 작은 원자핵, 여기서 얘기는 원자핵이죠. 작은 원자핵들이 뭐 돼서? 융합, 뭉쳐서, 그지? 작은 원자핵들이 뭉쳐서 융합돼서 좀 더 큰 핵이 되는 과정. 이 과정을 핵융합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뭔 일이 벌어지냐면요. 질량의, 총 질량의 결손이 벌어져요. 질량 결손. 질량 결손이라는 뜻이 뭐예요? 질량이 좀 뭐 된다는 얘기야. 줄어든다. 이런 뜻이야.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는데 질량 보존의 법칙 성립 안 하나요? 성립 안 하지. 핵반응은 화학 반응이 아니야. 우리가 질량 보존의 법칙은 화학 반응 이런 데서 보존되는 법칙이고요. 핵 반응은 화학 반응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핵융합 반응이든 핵 분열 반응이든 간에 핵 반응은 그 과정에서 질량의 결손, 사라짐이 발생해요. 그렇다고 질량 보존 법칙이 위배가 되느냐?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있던 질량이 사라진다? 좀 말이 안 돼. 뭘로 바뀌고 있다는 뜻이야. 그치? 사라진 질량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에너지로 바뀌어서 빛과 열로 바뀌어서 방출되게 되는 거야. 그걸 질량 결손 에너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은 결손되고 에너지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질량 결손 에너지라고 표현하고요. 이거를 밝혀낸 사람이 그 유명한 누구야? 안슈타인 아저씨야. 슈타인 아저씨가 특수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이걸 밝혀냈다는 얘기고요. 식으로 쓰면 이래요. 델타 E 이퀄 델타 M C의 제곱. 이게 안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의 질량 결손 에너지를 나타내는 식이에요. 수학적으로 증명하려면 굉장히 어렵겠지만 문장으로는 간단하게 쓰면 이런 거예요. 델타, 변화란 뜻이에요. 에너지. 에너지가 만들어진 에너지는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느냐? 델타 M. M이 질량이에요. 질량의 변화. 여기서는 질량 결손이 되겠지? 사라진 질량에 곱하기 C제곱, 여기 C는 탄소가 아니라 빛의 속력이에요. 우주의 절대 속력이라고 하는 빛의 속력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스 에 제곱을 곱한 것만큼 만약에 0.1g이라도 사라졌다면 0.1g 곱하기 3 곱하기 10의 8승의 제곱만큼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그게 핵융합 반응에서 발생되는 질량 결손 에너지입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태양은 주계열성이잖아요. 그죠? 태양 중심부에서는 끊임없이 수소 원자핵이 결합해서 헬륨으로 변하고 있단 말이야. 이 과정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수소 원자핵이 4H라는 얘기는 4개의 수소 원자핵이라는 얘기예요. 얘네들이 뭉쳐서 뭘로 변하고 있다? 하나의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고 있다. 이게 주계열성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고요. 이 과정에서 그림으로 따지자면 4개의 수소란 얘기는 4개의 양성자. 얘가 4개의 수소 원자핵이 되겠지. 4개의 양성자였는데 얘네들이 뭉쳐서 뭐가 된다는 얘기야. 뭉쳤으니까 이제 뭉친 그림으로 그려줘야 되고요.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이런 과정으로 바뀌게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4개의 원자핵이 수소 원자핵이 뭉쳐서 하나의 헬륨핵이 되는 과정에서 뭉치기 전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질량과 뭉친 이후에 얘가 가지고 있는 총 질량이 어떻다는 얘기야? 다르다는 얘기야. 줄어든다는 얘기야? 늘어난다는 얘기야?
좀 줄어든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 줄어든 질량이 어디로 갔다? 에너지로 방출됐다. 에너지 방출. 알겠니? 그리고 여기서 봐봐봐. 내가 지난 시간에 수업을 할 때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 하나 중에서 누가 더 무겁다 그랬니? 중성자가 살짝 더 무겁다 그랬어요. 왜냐면 업커크와 다운커크 중에서 누가 좀 더 무겁다고? 다운커크가 좀 더 무거워. 그러면 양성자는 UUD고 업 다운이고 중성자는 UDD잖아. 업 다운 다운. 누가 무거워? 중성자가 무거워. 그러면 봐봐. 양성자가 4개였는데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됐네? 없던 중성자가 생겼지? 그리고 양성자 2개가 사라졌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기본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면 얘가 무거워, 얘가 무거워. 얘가 무거워야 돼. 왜냐면 중성자가 더 무거우니까. 근데 핵융합 반응에서 질량이 어떻게 된다고요? 줄어든다고. 그래서 얘 질량보다는 얘가 더 작아져. 그리고 사라진 질량이 뭘로 바뀌게 됐다? 에너지로 방출됐다 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뭐까지 생각해야 돼? 아, 그러면 별은 지금 밤하늘에 보이는 별이든 우리 주변에 있는 태양이든 간에 끊임없이 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는 별은 질량이 계속 뭐 되고 있다는 얘기야?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야. 에너지를 내고 있다는 얘기는 빛과 열을 방출하고 있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질량이 점점 뭐 되고 있다는 얘기야?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래서 탄생과 진화, 소멸 과정에서 별의 총 질량은 어떻게 된다? 점점 줄어들게 된다. 아시겠죠? 그럼 전체적인 맥락. 여기까지는 정리가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가끔은 요 식 자체, 요것도 하나의 식이에요. 물론 실제 문제에서는 헬륨 앞에 1이라는 숫자는 생략을 합니다. 우리가 화학 반응식이나 이런 식을 쓸 때 숫자 1은 뭐 하게끔 약속을 했어? 생략하게끔 약속을 했단 말이야. 자, 이 전체적인 별의 탄생과 진화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크게 하도록 할게요. 일단 별의 진화 과정 칠판에다 크게 한번 보자. 어디서 출발해? 성운에서. 수소 헬륨이 좀 집중돼. 밀도가 큰 곳에서. 아, 여기서 오해할 것도 하나가 있다. 지금도 밤하늘에는, 우주에는 지금도 끊임없이 새로운 별이 뭐 하고 있어요? 생성되기도 하고 있던 별이 뭐 하기도 해? 소멸돼서 폭파해서 사라지기도 하고 막 이런 게 계속 벌어지고 있단 말이야. 이때 별이 탄생하는 그 재료를 우린 성운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잖아. 성운의 종류가 크게 무슨 성운이 있는지 아시나요? 중학교 3학년 때, 2학년 때 언급은 됐었던 것 같은데. 성운에는요, 암흑성운, 방출성운, 반사성운, 크게 세 종류가 있어. 기억나시죠? 암흑성운은 뭐였어? 성운의 밀도가 매우 뭐한 거야? 매우 큰 거지. 그리고 너무 밀도가 빽빽하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주변의 별빛이 암흑성운을 통과하기가 어려워서 뒤에 있는 별빛이 암흑성운에 의해서 가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둡게 보인다 그래서 암흑성운이고, 방출성운은 뭐니? 성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온도가 어느 정도 높아서 스스로 뭘 내고 있어? 빛을 내고 있는 성운을 방출성운이라고 얘기해. 빛 방출을 한다. 그 다음에 반사성운은 뭐예요? 주변에 있는 별빛을 뭐 한다? 반사시켜서 약간 푸르스름한 빛을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걸 반사성운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방출성운은 온도가 상대적으로 좀 높다 그랬죠? 그러니까 빛 방출을 한다 그랬고, 암흑성운은 밀도가 매우 다른 성운들에 비해서 커서 어둡게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면 별은 어느 성운에서 탄생을 할까? 암흑, 방출, 반사성운 중에서 암흑성운에서 탄생돼요. 그러니까 별이 탄생을 하려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별 뜨겁잖아요. 그러면 일단 성운 자체가 뜨거운 성운에서 탄생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야. 일단 온도는 낮고 밀도가 큰 암흑성운에서 별이 탄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별의 진화는 일단 성운에서 출발을 하는데 온도는 낮고 밀도가 큰 그러한 성운에서
별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 성운이 일단은 뭐에 의해서 그래서 뭐가 된다고 일단 원시별로 진화하고 얘가 주계열성으로 진화를 하고요. 주계열성에서 이제 나눠지게 된다 그랬어요. 뭘로? 적색거성과 초거성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고요. 적색거성은 폭발 과정을 거쳐서 얘가 뭘 만들게 돼? 적색거성은 백색 외성과 행성상 성운 으로 최종적으로 끝나게 되고요. 초거성은요. 폭발을 하는데 폭발 과정을 뭐라 그래요? 얘는 초신성 폭발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초신성 폭발을 한 다음에 얘는 이 경우나 또는 이 경우로 바뀌게 됩니다. 한 가지가 중성자별 또는 뭘로 바뀔 수 있어? 블랙홀로 생을 마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큰 흐름에서 정리. 일단 적색거성 이 과정 적색거성 백색거성 행성상 성운으로 이 과정 단계를 거친 놈은 누구라고?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별. 태양 정도 질량 별의 운명. 태양 정도의 별의 질량을 가지는 별의 운명이 이렇게 진화 과정을 거칠 거고요. 초거성과 초신성 폭발, 중성자별, 블랙홀 이 진화 과정을 거치는 애들은 누구예요? 태양보다 10배 이상의 별의 운명.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별의 전체적인 크기를 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성은 중력 수축에 의해서 원시별로 진화되는 과정에서 중력 수축을 한다는 얘기는 이 이름에 있잖아. 수축을 한다고. 그러면 성운의 크기는 굉장히 범위가 컸겠지? 얘네들이 수축을 하는 과정에서 전체 범위는 점점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크기는 작아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언제까지 작아져? 주계열성이 될 때까지 그 크기는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크기로 보자면 성운의 크기가 뭐 이만큼 범위가 이랬다고 쳐요. 점점 작아져. 아시겠죠? 그러다가 유지. 별의 크기가 유지. 요 세로 길이가 성운의 크기 또는 별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언제까지? 이 이후부터가 언제야? 얘가 주계열성이야. 그러면 주계열성일 때 내가 이렇게 그렸잖아요. 주계열성 단계에서는 별의 크기가 뭐 된다는 얘기야? 유지가 된다는 뜻이야. 그러다가 이제 초거성, 적색거성 이 거성 단계를 거치게 될 땐 다시 어떻게 된다고? 말 그대로 거성. 별의 크기가 어떻게 돼? 다시 부풀어지게 된다는 뜻이야. 다시 부풀어져. 알겠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 전체 별의 진화 전체 과정에서 언제 머물러 있는 시간이 가장 길어요? 주계열성 단계의 시간이 가장 길어요. 이름이 그래서 주계열성이야. 별들의 주로 머무르고 있는 시간, 기간. 그래서 주계열성 단계는 전체 별의 수명 중에서 주계열성 단계에서 몇 퍼센트의 수명 기간을 보내게 돼? 대략 90%의 시간을 주계열성 단계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우리가 밤에 봤을 때 보이는 그 수많은 별들 중에서 확률상으로 90%는 무슨 단계의 별이란 얘기야? 주계열성 단계의 별이다. 그러니까 주계열, 별들의 주계열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별들의 대부분은 주계열 단계의 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계열성 단계는 별의 수명 중 90%의 기간을 차지한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실제 별은 언제부터 별이라고요? 이때부터 별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원시별은 아직 별이 아니다 그랬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원시별은 온도가 몇 켈빈에 도달했을 때 빛을 내는 시작이 원시별이라고요? 약 1000켈빈. 1000켈빈이에요. 그리고 이때 방출되는 빛은 그 에너지원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이때 열과 빛을 방출하는데 이 열과 빛의 에너지원은 뭐예요? 이거 중력 수축에 의해서 뭐 질량 결손 에너지인가요? 아니에요. 질량 결손은 핵 반응을 할 때 일어나는 게 질량 결손이고 아직까지는 핵 반응 전이잖아. 원시별까지는. 그러면 이 원시별에서 내는 빛과 열은 뭐의 에너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다? 그거를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원시별은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기율성 이후부터는 무슨 에너지? 물론 주기율성 다시 정리하면 1000만 켈빈에 도달을 했을 때 비로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고요. 질량 결손 에너지. 얘도 음으로 쓰자. 이 질량 결손 에너지. 아시겠죠? 그리고 주기율성 단계에서는 별의 크기가 뭐 되고 있다? 유지가 된다. 알겠지? 그래서 시험에서 문제 뭐 물어보느냐? 주기율성 단계 전까지는 우리가 별을 보게 되면 별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중심부에는 당연히 무슨 역이 우세? 그러니까 중심부에서 작용하는 힘은 주로 중력이겠죠. 중력이라는 힘이 표시가 될 거예요. 중력은 당연히 중심부를 향하는 힘일 겁니다. 수축을 하기 위한 힘일 테니까. 그리고 이 주변부 바깥쪽에서는 무슨 역이 작용해? 바깥뿐만 아니라 중심부에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온도 자체에 의해서 뭐 하려고 하는 힘이 작용해? 팽창하려고 하는 내부 압력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표시되는 이 화살표의 힘은 이름을 뭐라고 써요? 내부 압력 또는 뭐 팽창력, 팽창압력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이렇게 표현했을 때 힘의 관계를 물어볼 겁니다. 중력이 세냐, 내부 압력이 세냐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고. 그러면 원시별까지는 중력과 내부 압력 중에서 누가 우세했던 얘기야? 중력이 우세했기 때문에 쪼그라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과정에서 별의 크기가 줄어드는 이 과정에서는 중력과 내부 압력 중에서 누가 우세했다? 중력이 우세했다. 그래서 작아진다. 그런데 주기율성은 별의 크기가 유지가 된다 그랬잖아. 그러면 중력과 내부 압력의 관계, 힘의 관계는 어떻다는 얘기야? 평형을 이룬다. 이 주기율성 단계에서는 중력과 내부 압력이 힘의 평형을 이룬다. 크기 그래서 유지가 된다. 그 이후에는 이 단계가 이제 거성 단계라고 그랬죠. 거성 단계에서는 크기가 커진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중력과 내부 압력 중에서 누가 우세하다? 중심부는 중력이 우세해서 수축을 하게 되고 별의 주변부, 바깥쪽은 팽창, 내부 압력이 우세해서 뭐 하게 된다? 팽창하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중력과 내부 압력 중에서 내부 압력이 더 셌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팽창을 하게 된다. 이해됐나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적색거성, 폭발, 백색외성, 행성상승. 이 백색외성은 뭐냐면 말 그대로 무슨 색으로 보이는, 흰색으로 보이는 외자가 외소할 외자예요. 작은 별이 된다는 뜻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적색거성 다음에 얘가 빵 터지게 되면 중심부는 쪼그라들어가지고 작은 별이 만들어지고요. 바깥쪽은 팽창압력이 있어서 빵 터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던 물질들이 우주 공간으로 쫙 퍼져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퍼져나가서 성운을 이루게 됩니다.
얘를 백색 외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백색 외성 주변에 행성이 만약 마치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성운을 얘를 행성상 성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적색거성의 운명이란 뜻이에요. 앞으로 누가 겪게 될 운명이란 얘기야. 태양이. 태양의 나이가 몇 억 살이니? 현재까지 한 50억 살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과학자들 예측으로는 앞으로 몇 살을 더 살 수가 있대. 50억 살 더 살 수가 있대. 그러니까 태양의 수명은 대략 몇 억 살로 보고 있다는 얘기야. 100억 살로 보고 있다. 현재 반 살았어. 앞으로 반 남았어. 반 남았는데 이제 한 40억 살 정도 이제 지나면 무슨 거성으로 바뀌어? 적색 거성으로 바뀌어. 태양의 크기가 무지하게 커져. 태양의 크기가 커지면서 누구를 잡아먹어버려? 별 자체가. 수성을 잡아먹어. 수성 궤도까지 태양이 커진다는 뜻이야. 심지어는 수성만 먹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잡아먹어버려. 금성도 잡아먹어버려. 태양 크기가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커지게 된다는 뜻이야. 그게 적색거성이야. 아시겠어요? 초고성은 그거보다 훨씬 더 모한 거고 훨씬 더 큰 거고. 그리고 참고 요것도 중요한 내용이다. 별마다 탄생서부터 폭발해가지고 수명이 있을 거 아니야. 좀 전에 내가 언급했듯이 태양은 약 얼마의 수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다고요? 100억 살의 수명을 가지고 있대. 그러면 별마다 다 태양만큼 100억 살 동안 살 수 있느냐? 그렇진 않대. 그러면 이렇게 구분하자. 질량이 큰 별이 있고 질량이 작은 별이 있잖아.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별은 수명이 한 100억 살 정도 되고요. 질량이 큰 별은 어떨까? 태양보다 오래 살까? 적게 살까? 적게 살아요. 알아두세요. 질량이 큰 별은요, 큰 별인 만큼 물질이 많기 때문에 중력 수축이라든가 핵융합 반응에 도달하는 시간 자체가 매우 뭐해? 짧아져. 압축이 된다. 매우 격렬하게 핵융합 반응이 시작하게 돼. 또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매우 빠르게 그 내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 헬륨 핵융합 반응, 그 다음에 탄소 핵융합 반응으로 팍팍팍 진행이 되게 돼. 그러면서 빠르게 커져. 그래서 큰 별일수록 일찍 죽는다. 아시겠어요? 써놓자. 질량이 큰 별일수록 수명이 뭐하다? 짧다. 이유는 클수록 융합 반응 자체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 어쨌든 별 주변에는 지구처럼 여러 가지 행성들이 탄생을 할 거고요. 그 행성에서 생명체가 탄생을 할 수가 있잖아. 그랬을 때 그런 기본 가정을 가지고 봤을 때 생명체가 탄생해서 진화되기 가장 적절한 조건은요, 중심부에 그 있는 별 자체가 질량이 큰 별 주변에 있는 행성에서 생명체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태양처럼 질량이 작은 별 주변에 있는 행성에서 생명체가 탄생하고 진화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런 걸 고민했을 때 어디에서 생명체 탄생 진화할 가능성이 높아? 작은 별 주변에 있는 행성에서. 이유는 뭐 때문이냐? 좀 전처럼 별이 크면요, 별 자체가 빠르게 뭐 된다고? 죽어버린다고.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행성에서 생명체가 탄생해서 진화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거 아니야. 지구의 역사도 46억 년이나 됐는데 실제로 생명체가 탄생한 시기는 언제냐면 지구가 탄생 다음에 30억 년이 지난 다음에 탄생을 해요. 그러니까 생명체 탄생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탄생할 때까지 오랜 숙성 과정이 거쳐야 돼. 근데 오랜 숙성 과정이 거쳐서 이제 막 생명체가 탄생하려고 그러는데 중심부에 있는 별 자체가 소멸해버리면 말짱 도루묵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행성을 찾기 위한 조건 중에는 중심부에 있는 별의 질량이 뭐한 별을 찾아야 돼. 상대적으로 작은 별일수록 생명체 탄생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이야.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내셨어요? 자, 그 다음에 초고성에서 초신성 폭발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계속 정리하는 차원이에요. 주계열성 적색화성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은 별의 중심부에서 어떤 원소까지 탄생을 할 수 있다고? 탄소나 산소까지 만들 수 있다 그랬고요. 그러면 태양보다 큰 초고성, 이 별 내부에서는 중심부에서 뭐까지 만들 수 있다고? 최종적으로 가장 안정한 원소라고 할 수 있는 철까지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생성이 된다. 그러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지금 지구에 있잖아. 그지? 은도 철보다 무겁고 금도 철보다 무겁고 우라늄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 거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졌다? 요때 만들어졌다. 요때 초신성 폭발할 때. 요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된다. 따라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별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가 빵 폭발하면 중성자별이 근데 뭔지는 아니? 말 그대로 별 자체가 싹 다 뭘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야. 대부분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만약에 양성자가 존재한다면 양성자는 뿔뿔 청력에서 어떻게 돼야 돼? 벌어져야 되겠지만 중성자별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중성자별은 중성자끼리 작용하는 힘이 강한 핵력이란 말이야. 아까 강한 핵력 잠깐 설명했잖아. 그거에 의해서 어마무시하게 뭐하게 돼? 확 수축을 하게 됩니다. 중성자별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어마무시하게 수축이 되어 있는 상태야. 질량은 무지하게 많이 나가요.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중성자별이 내 눈앞에 있다고 쳐. 한 스푼을 떴어. 별에 숟가락으로 중성자별 한 숟가락을 떴어. 얘 질량이 지구의 질량하고 맞먹어. 이 정도로 압축이 된다는 뜻이야. 그거보다 더 압축된 게 뭐야? 블랙홀이야. 더 압축이 되면 더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 애가 질량이 어마무시하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마무시한 중력을 작용하게 돼. 빛조차 뭐 한다는 얘기야.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별을 만들게 된다는 얘기지. 블랙홀. 아시겠죠? 자,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정리가 되셨죠? 페이지 46페이지에 우리가 예전에 개념학의 문제 방학 동안에 한번 보긴 했죠? 하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46페이지에 개념학의 문제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1번 별에 대한 설명 OX를 해라. 1. 원시별의 중심부 온도가 100만 켈빈이 되면 별이 된다. 맞아 틀려? 100만이 되면은 별이 되는 게 아니라 1000만 켈빈이 되어야지만 별이 되겠죠. X. 2번 원시별은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인해서 뜨거워진 기체 덩어리다. 원시별의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는 명칭을 쓰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핵융합 반응이라는 단어는 언제부터 쓴다고? 주계열성 이후부터 쓰는 거예요. X. 3번 성운 내부의 밀도가 작은 곳에서 별이 탄생한다. 별 탄생은 여기 썼잖아. 밀도가 뭐한 성운에서 크고 온도는 뭐한 곳에서 차가워야지만 뭉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뜨거운 성운은 분자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활발하기 때문에 뭉치는 게 좀 힘들겠지. 자, 4번 별의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수소의 양이 감소한다. 수소의 양은 점점 당연히 어떻게 돼? 감소되겠죠. 문제 2번 별의 진화와 원소 생성 OX를 해라. 1. 별의 질량이 클수록 중심부에서 최종적으로 더 무거운 원소가 생성될 수 있다. 맞죠? 2번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는 탄소다. 아니지. 모든 별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잖아. 모든 별을 따졌을 때 가장 무거운 원소 뭐까지 만들 수 있다고? 철까지 만들 수가 있다. 틀렸고요. 3번 별의 내부에서 생성되는 원소의 종류는 별의 질량에 따라 다르다. 그렇죠? 별이 가지고 있던 원래 탄생했을 때 질량에 따라서 만들 수 있는 원소의 종류가 최종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맞는 말이고요. 자, 문제 3번 별의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핵융합 반응과 이로 인해서 생성되는 원소를 연결해라.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헬륨. 2번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탄소. 그 다음에 철은 어떤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만들어지냐면
규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철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연결됐죠? 문제 4번. 다음 보기는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원소이다. 기억, 니은, 디귿 쭉 있어요. 1. 질량이 태양 정도의 별 내부에서 만들 수 있는 원소. 탄소, 헬륨, 구리, 규소, 우라늄, 마그네슘 중에서 태양 정도의 별은 뭐까지 만들 수 있다? 철보다 가벼운 원소 만들어야 되겠지. 그래서 탄소와 헬륨까지 만들 수 있다. 2번. 질량이 10배, 태양 10배 이상의 별 내부에서 만들 수 있는 원소를 모두 써라. 그러면 거기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 빼고 나머지는 다 쓰면 되겠지. 누구 빼면 돼? 우라늄과 구리 빼야 돼. 알겠죠? 구리, 우라늄 빼고 탄소, 헬륨, 규소, 마그네슘, 가나라바 얘네들이 만들 수 있다. 3번. 초시성 폭발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원소는 당연히 철보다 무거운 원소인 구리와 우라늄입니다. 이 보기는 그래도 예의를 지켜서 수소나 헬륨을 집어넣지 않았어요. 아까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보기 중에 수소, 헬륨이 들어가 있다. 별 내부에서 만들 수 있는 원소를 쓰라 그러면 수소는 뭐 해야 된다? 제외돼야 된다. 수소는 별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시작!